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나단의 상상 이상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백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금 인사드렸던 김유진입니다. 유진 씨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또 방송을 통해서는 잘 지내셨던가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교수님 엄청 바쁘게 지내신다라는 소식은 네.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바빠서 오늘 이 자리도 참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저기 불꽃 보러 가려고 하다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나단의 건축 영화제,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조나단의 건축 영화제인데 참 생소해요.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영화제라니, 네, 이게 어떤 거죠? 유진 씨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 건축제에서는 부산의 매력적인 도시 건축 공간을 소개하고 시민 여러분과 좀 더 친숙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작년부터 미디어 컨텐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었고요. 올해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부산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단편 영화라는 장르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조나단의 건축 영화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영화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 네. 보시게 될 영화에 대해서 조금 네. 소개해드리면요. 네. 저희 조나단의 상상 이상 팀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기획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김종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작업하셔서 촬영까지 하신 영화고, 제목은 아마 이루어질 거야 사랑인데요. 단편 영화라서 상영 시간은 약 20분 정도 됩니다. 혹시 몰입하고 계시다가 뭐 갑자기 끝나서 이렇게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단편 영화라서 20분이 러닝타임이고요. 영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영화 속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빨리 보죠. 네. 그러면 즐거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핑크로더 공정명의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환희입니다. 네. 뭐 매일 여행하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고려제강으로 여행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명대학교 시력건축학과의 그 교수로 있는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 인터뷰를 갔었는데요. 그 방송 인터뷰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하기를 부산 건축의 감성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좋은 별명이라고. 전도사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번 네. 감상평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잘 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워낙 부산이 영화의 도시다 보니까 뭐 영화 스팟이라든지 뭐 이런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좀 영화 찍은 데 중에서 다시 가볼 만한 데 없냐 뭐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영화들을 부산을 주제로 해서 찍은 것들을 쭉 보면 다들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싸우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되게 속상했었어요. 제발 우리도 사랑 영화 러블리한 것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아까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자 주인공이 얘기한 영화가 미드나잇 인 파리 네, 영화거든요. 네,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파리를 너무 예쁘게 골목길을 이 두 배우가
뭔가 막 사랑하는 느낌을 충분히 담아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산에서도 좀 충분히 찍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그런 영화를 안 찍느냐, 약간 불만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영화 보면서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네, 좀 다음에는 장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뭐 건축인이기 때문에 그 건축인의 입장에서 영화에 비춰진 부산의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런 관점에서 건축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조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는 영화 전체적으로 아마 영화 감독이 건축은 이것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건축물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고 좋은 건축은 장소인 곳이 좋은 건축이다 이렇게 영화 감독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그걸 건축인으로서 건축을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고 하는 조금 깨달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등장인물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장소, 기억이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엔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개개인에게도 좋은 장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장소라고 하는 느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그 건축은 훨씬 더 양질의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상평이 정말 훌륭하신데요. 영화를 보면 그 부산이라는 곳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저는 괜찮겠는데, 예. 리차드 킴을 이렇게 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딘가요? 저도 좀 생소한 곳인데 정말 이렇게 부산 바다와 네. 도시가 다 보이던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어딘지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데려간 곳. 네? 와우. 아쉽네요. 천마산 에코하우스에서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대답하셔야 할 걸 다 하신 것 네, 같은데.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건축인으로 임명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구에 있는 천마산 에코하우스였고요. 네, 여기가 이제 부산에 우리 항구를 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남한, 북한까지도 다 보이는 굉장히 멋진 뷰를 자랑하는 곳이죠. 영도대교가 드는 것도 네, 일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저녁에 이제 옥상 달빛 극장이라고 해서 오시는 뭐 숙박객들이 여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을 주민분들이 운영하시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숙박객분들도 영화를 보실 수 있고, 네, 그런 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네, 곳입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께서는 두 분께서 여자 주인공이시라면 남자 주인공을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네, 저는 보면서 만약에 제가 로케이션 디렉터였다 하면 저 장면이 나올 때가 부산 전체가 다 보여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얘기했고, 남자 주인공은 여기 어딘가에 내가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로케이션 장소이면 틀림없는데 저한테 맡겼다고 한다면 저는 영도에 있는 카린 영도 플레이스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사진이 혹시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린 영도 플레이스라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사실 저는 어저께도 다녀왔는데 여기를 비교 삼아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옥상 루프탑에서 보는 뷰인데요. 천마산의 경우는 부산 전역이 다 보이고 또 부산 바다가 보이고 멀리 이제 그 수평선까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은 시점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도 카린에 가시면 이게 거꾸로 보는 방식입니다. 영도에서 부산 전역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전역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소실점이 사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곳에 가고 싶으면 여기는 옥상인데 옥상 바로 밑에 그 4층에 가시면 창문을 넓게 뚫어 나왔는데요. 창문 자체가 하나의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뭘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180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도 카린에 가면 270도로 부산 전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남구 이기대 끝에서부터 부산역으로부터 그 다음에 서구까지 이렇게 부산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꼭 추천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양한희 대표님께서는 리차드 킴을 데리고 어디로 가실 네, 겁니까? 저는 옛날 추억을 찾아서 책방 골목으로 가지 않을까. 네. 보수동 책방 골목이요? 네, 보수동 아, 책방 네. 골목에 가서 네, 옛날 군것질 거리도 좀 지어주면서 네, 네, 도너스 하나씩 입에 물고 네. 이렇게 다니면서 네, 같이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지 않을까. 네. 꼬시려고 이제 네,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맛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음습한 골목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 그 약간 포인트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남자 주인공이 제가 이 정도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한테 부산이 참 영화 찍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했고 여자 주인공이 맞다라는 말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산이 왜 영화 찍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정말 영화 많이 찍고 있죠. 네네. 우리가 통계를 다 내봤지만 정말 1년에 찍는 영화가 100편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매년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부산에 지금 여러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뭔가 부산을 보는 외지의 감독이나 외지인들의 입장에서 부산이 참 영화 찍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찍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매우 함축적으로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매우 함축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이 딱이지 않는가. 부산이 매우 함축적이면서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최첨단 초고층의 빌딩에서부터 정근대적인 삼복도로 집들까지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산과 강과 바다와 잘 버무려져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집들이 우리가 도시가 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전쟁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산업화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하고 함축적인 측면이 영화를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대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촬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건축적인 의미로 소개를 네네.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약간 지형적인 의미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부산을 삼포지향이라 그러거든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어서 또 항구가 가지는 특징들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체도 되게 포용적이고 또 오픈 마인드 이런 기본적인 성향들이 되게 좀 이런 영화를 찍기에 좀 적답한 그런 도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혹시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아시는 장소 나오던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장소? 아까 뭐였죠? 한마산 에코하우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고. 그 외에 혹시 발견한 곳이 있으시다면 남천성당도 아시는군요. 네, 당연히 여기는 나온 거 보셨고. 네. 혹시 교수님 영화에 나온 장소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남천성당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 그냥 느낌으로 다 아시겠지만 남천성당은 주로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 교회 건축물들이 주로 상징성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독특하게도 남천성당은 그런 고대의 어떤 중세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하학적인 삼각형 중에서도 직삼각형이죠. 거의 90도와 이쪽은 45도로 되어 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직삼각형의 형태가 60m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직삼각형의 사면에 기울어져 있는 면으로 전체가 다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유리 전면이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규모로 그 정도 규모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60m고 이렇게 세로로 따지면 27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도 뭐 같은 종교는 아닌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가끔씩 빛을 투과되어서 들어오는 스테인글라스의 거룩하고 황홀한 모습에 잠깐 묵상을 하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종교 공간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인이 아니면 이렇게 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장소이잖아요. 근데 남천성당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때문에 가본 적도 있고 한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멋진 곳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나와도 되는 곳인가요? 신도들이 항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본 예배당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건축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면 숙제를 내주거든요. 항상 이 남천성당에도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삐쭉삐쭉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진 다 찍고 오고 항상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부산에 이 남천성당 말고 다른 또 특이한 종교 건축물이 있을까요? 같은 천주교 시설이라서 좀 그렇긴 하긴 한데요. 아미동에 가면 마리아 수녀회라고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로이시오 가족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어린 고아로부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가족센터 안에 자그마한 또 채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천성당하고는 전혀 또 다른 이렇게 둥글게 생긴 공간인데 거기도 가면 정말 같은 종교인이 아니지만 가서 앉아 있으면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착해지는 선한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알로이시오 가족센터 기억하셨다가 한번 방문하시면 거기도 전화하시면 수녀님들이 매우 친절하게 전체 공간을 안내를 해주십니다.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1층에는 차 마실 수 있는 카페처럼 이렇게 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으니까 일반 시민분들께서 한번 가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예전에 하풀구풀 할 때 수국마을로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국마을로 검색하시면 찾아보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조나단의 상상 이상 이렇게 치시고요. 수국마을 편 보시면 아마 이렇게 미리 안 가보셔도 가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영화에서 어디 보셨죠? 디오라마 전망대가 나왔었는데요. 네, 역사의 디오라마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붙어 있는 곳이고요. 중구의 영주동 삼거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는 이제 북한 전망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이제 둘이 거닐어 가는 장면을 여기서 촬영을 했었죠. 저기 뭐죠? 아난티 거기도 나왔던 거. 네, 힐튼 호텔, 부산 힐튼 호텔이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헤이든이라고 하는 기장의 카페였고요. 네, 여기도 그러면 사진이 나온 김에 먼저 헤이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요즘 기장으로 이렇게 이 해변가에 너무 좋은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카페인 거죠. 기장 쪽에 저희가 그때 하풀구풀 할 때도 엄청 많이 쭉 교수님께서 라인을 따라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뭐 초기에 생긴 그때 로쏘도 있었고. 네, 웨이본도 있었고 여기 헤이든도 그렇고 지금 이쪽으로 기장 쪽으로 좀 규모가 다들 큰 정도의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금자금한 카페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요즘에는 아예 건축물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미관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건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다들 스케일이 큽니다. 네, 여기 테라로사도 굉장히 큰 스케일로 네, 지금 카페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헤이든도 네, 앞에 조망이 굉장히 좋고 규모가 꽤 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저기 영화에서는 오른쪽 밑에 조그만하게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1층 그 사무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기에 이제 그 바리스타들이 일하시는 그 공간이거든요. 주문을 받고 하는 데여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밑에 직원분들이 빵 나르고 네, 이렇게 커피 주문해서 막 드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저는 조그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여담인데 저희 영화 제작하는 예산이 정말 저예산이라서 장소를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뭔가 바다가 보이는 이런 멋진 카페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걸 섭외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들 뭐 이렇게 하루 외상에 달하는 그런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헤이든에서는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오셨던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한테 커피까지 다 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착한 근데, 기업이네. 네. 혹시 오늘 여기 그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나? 오늘 오신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되게 좀 그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도 바다처럼 넓은 곳이라 혹시나 가실 일 있으면 다른 카페 가지 마시고 여기 가시라고. 아니 제가 그 아까 한번 언급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칭찬 모드가 있으니까 한 마디만 얹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에서 감독의 그러니까 그 은유적인 메타포가 오롯이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녀 주인공이 드디어 서로 마음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건축은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구나. 건축은 뭔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 짓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로막는 경계가 아니고 그 경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몰랐던 사람이 또 몰랐던 관계들이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경계 맺기라고 봐진다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 영화가 만나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인공물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지는 좋은 경계를 만들어 놓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여기를 섭외를 잘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난티코브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여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 보셨죠?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전화하면서 걸어오는 이 장소 너무 멋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호텔 중에서 뭐 어디인 건가요? 호텔 로비인데요. 이제 1층에 여기가 리조트가 있고 힐튼 호텔이 있고 이게 별도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해서 가는 통로 중에 하나고요. 1층에 있는 굉장히 곡선미가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옆에 뭐 마카롱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판매 카페 같은 곳도 있고요.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여기가 이터널 전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을 주제로 한 건물 전체의 컨셉 자체가, 그래서 또 1층에 지하 1층에 가시면 또 큰 서점이 또 입점해 있죠. 그 서점에도 건축 코너에 가면 또 교수님의 책이 딱 이렇게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아난티코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대목은 우리 일반적인 상점이나 레스토랑보다도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업적인 공간의 최첨단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기획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호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난티코브는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숙박객들이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이렇게 뭐 즐길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그냥 산책 삼아 엄청나게 많이 가시거든요.
정말 산책하기도 참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 근데 그 요즘 숙박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스테이 폴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것 자체만으로 관광을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원스톱으로 그 호텔에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호텔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고도로 적용을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마치 그 마을의 주민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르게끔 전략을 짜놨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서 즐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 숙박하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마을에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쩌면 우리가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으로 이 열려져 있는 이 상공간을 우리는 돈을 1푼도 안 들이지만 정말 그 타운이나 상공간이나 앞에 그 바닷가 옆으로 있는 그 워터프론트 산책로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뭐 평일이나 주말에 식구들하고 여기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는 것도 정말 좋은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시니까 좀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렇다고 지금 한 번 더 같이 보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영화는 유튜브에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뭐 이렇게 보시고 또 지인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이승원 교수님과 양원희 대표님께서 허니 환희의 하풀구풀이라는 코너를 조나단의 상상 이상에서 하셨거든요. 그거 보시면 지금 오늘 해주신 이런 얘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 그 코너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꽃놀이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는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